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4단원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소수의 곱셈,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과 아주 많이 닮았는데 단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줘야 되는 것들, 그것만 지켜준다면 곱하기와 똑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소수의 곱셈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랍니다. 예를 든 문제는 1.6 곱하기 2인데 우리가 1.6을 두 번 2를 곱하세요 라고 하면 1 덧셈식으로 바꿨을 때 1.6 더하기 1.6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소수의 덧셈을 할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3.2가 됩니다 라는 결과값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2였을 때는 더하기를 할 수 있지만 3이나 4나 5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때 더하기만으로 계산을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곱하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소수는요, 분수와 짝이 있기 때문에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것이냐? 1.6을 분수인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10분의 16이 될 거고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16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래서 10분의 32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안 예쁘니까 대분수로 바꿔줘서 3과 10분의 2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 단원이 뭐예요? 소수였죠. 그래서 예쁘게 소수로 바꿔서 답을 써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수로까지 바꾸는 것까지 했네요. 이래서 3점이 똑같은 답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나요? 곱하기 소수의 곱셈이라고 겁먹을 게 없다. 왜? 곱하기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보려고 해요. 16에다가 2를 곱한 값과 1.6에다가 2를 곱한 값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16에다가 2를 곱하면 우리는 3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1.6에다가 2를 곱하면요, 3.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이었던 값이 1.6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됐죠? 10분의 1배 이렇게 변했죠. 그러면 그 결과값도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배 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소수가 없다, 소수점이 없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소수점이 있는 자리만큼 그 배만큼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소수점만 찍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원래 끝에 있던 소수점이 한 칸 이동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도 소수점이 한 칸 생겨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부분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수 곱하기 자연수와 자연수 곱하기 소수 이건 이거와 똑같지 않을까요?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하지만 우리가 1.4라는 걸 더하기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덧셈으로 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1.4를 3번 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3에다가 3을 1.4번, 1.4번 더한다? 이건 조금 힘들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그 부분, 덧셈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곱셈, 분수의 곱셈, 그 다음에 자연수의 곱셈,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3은 그대로 있고 1.4는 10분의 14로 표현하겠죠.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있는 채로 3과 14를 곱해서 얼마가 되나요? 10분의 42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쁘게 소수로 나타내면 4.2 하고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자연수의 곱셈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3 곱하기 14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값은 42다. 그러면 3 곱하기 1.4를 하면요. 어떻게 된다? 10분의 1배 했다. 그러면 똑같이 10분의 1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소수점이 1개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너무 멋지게 곱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소수의 곱셈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의 곱셈으로 똑같이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걱정할 거 없죠. 우리는 분수로 바꾸면 곱하기를 잘 할 수 있으니까요. 10분의 16 곱하기 10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100이 됩니다. 그리고 16과 12를 곱하겠죠?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는가? 192가 나오네요. 그러면 소수 두 자릿수인 거 알고 있죠? 1.92 하고 계산이 되었어요. 똑같이 자연수의 곱셈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16 곱하기 12를 한 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19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1.6을 써야 되는데 1.6 곱하기 1.2라는 것은요. 1.6이 10분의 1배 그리고 1.2도 10분의 1배 그렇다면 결과값은 이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되어서 100분의 1배가 되겠구나. 소수가 몇 개, 소수자리가 2개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소수점, 여기에 두 칸이 옮겨진 곳에 소수점이 찍힌다 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잘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38에다가 1을 곱한다는 건 그대로 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걸 봤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0배로 바뀐 게 보이나요? 그러면 소수점이 한 칸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숫자는 커지려면 어느 쪽으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작아지려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10배면 한 칸 이동, 한 칸 살짝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23.8 하고 구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10배 된 거 보이나요? 한 칸 더 이동해요. 238이 되겠네요. 다시 10배입니다. 한 칸 더 이동해요. 그러면 여기 소수점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 칸 더 이동한다는 건 빈 곳을 0으로 채워줘서 2380 하고 구할 수 있겠네요. 앞에 건 변하지 않고 뒤에 있는 수가 변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에만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수는 변하지 않고 뒤에 곱해주는 수만 변하고 있어요. 1이었기 때문에 2380 그대로 가겠죠. 두 번째는 10분의 1배입니다. 10분의 1배라는 건 작아지기 때문에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할게요. 원래 여기 소수점이 있었던 거죠. 한 칸 이동해서 238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2380에서 0.01을 곱하면 똑같이 앞에 있는 수는 똑같은데 뒤에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그러면 똑같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더, 여기 있던 소수점이 한 칸 더, 그러면 23.8이 되겠어요. 한 칸 더 이동하겠습니다. 10분의 1배를 또 해버렸죠. 그럼 여기 있던 소수점이 이렇게 한 칸 더 가서 2.38 하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 거는 안 변하고 뒤에 것만 변했을 때, 그리고 그래서 뒤에 거가 10배,
100배, 1000배 될 때, 그리고 뒤에 게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 될 때 어떻게 변했어? 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그게 동시에 변할 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4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2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i는 0.8이 되고요. 뒤에 있는 i는 0.4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배, 10분의 1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면 100분의 1배가 되겠죠. 원래 여기 소수점이 끝에 있었는데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0.3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것만 변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분의 1배 적용을 받아서 소수점이 한 칸 더 이동하겠죠. 그러면 0.03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볼까요? 앞에 있는 것만 다시 0.08로 변했어요.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위에 거 그대로 내려왔는데요. 그럼 다시 10분의 1배니까 소수점이 한 칸 더 앞으로 가서 0.0032라는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소수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소수점 밑에 있는 숫자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자연수의 곱셈에서 소수점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멋지게 소수의 곱셈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소수 곱하기 소수 또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 소수 곱하기 자연수였을 때 우리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소수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수의 곱셈으로 생각해서 결과를 구하고 거기에서 소수점의 자리를 찾아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소수는 소수점이 몇 개 있고 뒤에 있는 거는 소수점이 몇 개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그 소수점에 있는 수를 합쳐요. 그리고 그 결과값에서 맞춰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마지막에 풀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0.08 곱하기 0.04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4랑 8이랑 4를 곱해서 32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소수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죠. 그러면 소수 네 자릿수를 만드세요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소수점이 있었으니까 네 칸이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소수점이 생기면 빈 곳은 0으로 채워주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0.0032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멋지게 소수의 곱셈이 끝이 났답니다. 다음 시간 5단원에서 만나도록 해요. 복습 많이 하고 학습 많이 해서 만나요. 안녕.